여러분들 재밌지, 그죠? 약서는 과학입니다, 여러분. 인삼이라고 다 같은 인삼이 아니에요. 어느 부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용한 약선 음식점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인삼 하나 넣고 다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그냥 사람들은 무조건 인삼만 들어가면 약선 음식이네. 자, 그러면 좋아요. 인삼은 뿌리가 이렇게 더운 겁니다. 여러분들 산삼을 채취하면은 목욕제기하고 깨끗이 세척해서 이파리와 함께 뿌리까지 잘근잘근 씹어서 먹으러 가죠. 왜? 얘가 양이에요. 양의 기운이 너무 극성해지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코피가 터질 수가 있어요. 삼의 이파리는 그게 음입니다. 음양이 같이 작용을 함으로써 삼의 온전한 효능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몸에 골고루 섭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음과 양의 원리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콩나물국을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집은 콩나물 요리를 하면서 대가리를 다 띄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콩나물은 있죠. 콩나물 줄기가 양입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음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콩나물국만 1년 12달 먹고 콩나물밥만 먹는다. 대가리를 띈 채로 분명히 의료사고가 납니다. 콩나물 대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음과 양이 조화롭게 먹어야 그게 약선 음식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한쪽만 치중돼서 먹으면 문제가 되더라.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물이라는 거, 이것은 기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한, 온, 열, 양이라. 차갑냐, 차냐, 따뜻하냐, 뜨겁냐, 아주 차갑냐, 서늘하냐, 이런 것을 찬 거, 따뜻한 거, 더운 거, 서늘한 거,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약선 음식의 기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쓴맛, 신맛, 짠맛, 이것은 음으로 봐야 될까, 양으로 봐야 될까, 이걸 또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민들레나 꼬들빼기를 먹고 열받지는 않죠. 쓴 것들, 소태 같은 거, 아니면 왜 저 들판이나 묘지 같은 데 보면 고삼이라고 했어요. 막 이 너삼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쓴 것들은 대체로 찹니다. 그리고 또 대신 양을 좀 따져볼까요? 약선 음식에서 매운맛, 단맛, 싱거운 맛. 고춧가루 먹고 몸이 차가워지겠습니까? 더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양이란 얘기입니다. 달콤하다. 설탕 먹고 추워지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도 담백한 초석잠 먹고 몸이 냉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과 양을 항상 구분하는 거 저는 100번, 1000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방을 애울라 가지 말고 금과 옥조 같은 무슨 비방을 얻으려 가지 말고 의심할 줄 아는 거,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익히고 배울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약선 음식의 아주 특이한 대장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끄는 한국문화예술명인회 그리고 장유협회에서는 매년 10월 달에 대한민국 취음식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팔도에서 내노라는 음식을 하는 분들이 출전을 합니다. 거기서 장관상도 서울시장상도 뭐 이런 상들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데도 한 번씩 참여를 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끄는 단체에서 6월 19일 날 대한민국 장류대전을 열어요. 전국에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다 올라옵니다. 그걸 가지고 품평을 해서 제일 잘한 사람은 농식품부 장관상, 그리고 시장상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서 나 자신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를 선보이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향이 세고 매운맛, 그리고 향이 세고 쓴맛,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죠. 향이 세고 매운맛은
이런 것은 이제 양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자소는 저 빨간 깻잎이에요. 총백이라고 있어요. 팥뿌리. 세고 맵죠. 이런 것들은 양약입니다. 따뜻한 약. 향이 세고 쓰다. 포공력은 민들레예요. 민들레 쓰고 세죠. 그러니까 쌉쌀하고 몸의 열을 좀 가라앉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과 양에 대한 것을 제가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초의 발견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쓴신 짠단. 우리 어릴 때 저 생물 시간, 가정 시간 또는 뭐 이런 데서 사람의 맛, 생에 대해서 혀의 구분에 대해서 뭐 쓴맛, 신맛, 짠맛, 단맛을 느끼는 부위가 틀리다고 했습니다. 즉 약초도 쓴신 짠단, 단쓴 신짠 이렇게 됐네요. 단맛은 대표적인 게 감초나 설탕 같은 거, 엿 같은 게 있겠죠. 그죠? 조화롭게 만들어 음식을. 감초가 약방의 감초로 조화를 이루듯이 단맛은 음식을 조화롭게 만들더라. 쓴맛은 열을 꺼준다. 황금, 황년, 황백. 그러나 여기에 이런 것들은 열을 생소하니까 민들레, 꼬들빼기 이런 것들이 열을 꺼주는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이더라. 신맛, 오미자 같은 거 있죠? 오미자 차 만들어 새콤하잖아요. 거두고 저장한다. 저장한다, 거둔다. 이게 뭔 쉽게 얘기해. 땀이 많이 난다. 땀이 줄줄 샌다. 요실금이 있어서 오줌이 줄줄줄줄 샌다. 오미자를 먹는다. 다려 먹는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립니다. 짠맛 연하게 만들어준다. 함초 같은 거, 절인 배추 같은 거 연하게만 저 소금으로 절인 배추 같은 거 이런 게 연하게 이제 짠맛 때문에 이렇게 연하게 된 겁니다. 폭 숨이 죽어버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근육통, 배장, 숙변, 종양 같은 거를 짠맛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약초의 발견을 또 잎줄기 종자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약초라는 것은 현상학적으로 볼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쉽게 이제 우리 주변에 뽕나무 옛날 누에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누에 쳐서 그걸로 대학 가르치고 소득 올리고 했죠. 근데 뽕나무를 보면은 버릴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뽕나무 이파리 상엽이라고 해요. 뽕잎 칼국수 들어보셨죠? 성분이 서늘합니다. 혈압과 당뇨를 고쳐주는 아주 귀중한 약재예요. 자, 이파리가 이야기했는데 줄기, 뽕나무 가지가 있어요. 특히 오래되고 걸음 안 좋고 요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뽕밭에 가서 뽕나무 가지 아주 못생긴 것들 막 옹이같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려서 먹으면 그 상지라고 하는데 가지지자예요. 상지. 결국은 신경통, 몸통, 관절질환, 류마티스 이런 기절통, 혈압 다 이 뽕나무 잔가지가 우리 몸을 잡아줍니다. 물론 뽕나무 잔가지 아니라 이런 큰 몸통도 다 약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래도 이 잔가지 앙상하고 못생긴 잔가지들이 그래도 약성을 많이 발휘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종자 열매 있지 않습니까? 뽕나무에서 오디가 달리면 그걸 상심자라고 하거든요. 그 주변에 고창에서도 왜 저 복분자도 키우고 오디도 많이 키우더구만요. 남은 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성기능, 신장의 원기 강화에 쓴다. 여러분들 오자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차전자 이렇게 하면 오자입니다. 다시 한번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차전자 이런 오자입니다. 즉 불임증에 쓰는 약재예요. 오미자 다 알잖아요. 구기자 다 알죠. 그죠? 간에 좋고 간신 음호에 좋고
토사자는 뭐냐면 새삼시락에서 뽕나무밭이나 개나리 같은 데 보면 하얗게 막 감아 올라가는 거 있어요. 거기에 가을 되면 맺히는 자잘한 씨앗들이 있어요. 이게 토사자예요. 결국 남한테 기생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뽕나무나 버드나무나 이 개나리 같은데 뿌리를 바꿔서 남의 영양분을 뺏어서 먹고 사는 겨우살이처럼 이런 기생식물인데 그거의 열매가 토사자예요. 그리고 복분자는 다 알죠? 산딸기 열매, 차전자, 질경의 씨예요. 이 5가지를 합쳐서 오자락 하는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뽕나무 열매, 상심자는 더 좋아요. 그죠? 어디 얼마나 우리 맛있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구자. 구자가 뭐냐면 부추씨예요. 정구지. 부추씨도 정력제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자 들어가는 게 순자, 명자, 춘자 뭐 많죠. 그죠? 우리 자자들 이제 그 농담이고 이렇게 자자가 들어가는 것들 즉 이런 것도 약초가 되더라. 어디 이것만 약초겠느냐. 잎줄기 종자뿐이나 껍질도 약이잖아요. 껍질은 뭐가 있어요? 엄나무 껍질 있죠. 옷 껍질 있죠. 그죠? 유근피, 느릅나무 뿌리 껍질 있죠. 그죠? 약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어디 그러면 잎줄기 종자 껍질만 있냐? 꽃도 있어요. 왜 꽃이 약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꽃차 좋아하잖아요 요새. 그죠? 목련꽃 봉우리, 연꽃 봉우리, 회화나무 꽃 봉우리 다 약이 됩니다. 세상에 약이 되지 않는 것은 없더라. 그러면은 뿌리는 또 약이 안 될까요? 뿌리 당연히 약이 돼야지. 그죠? 오가피 뿌리 껍질 기가 막히죠. 최고입니다. 뽕나무 뿌리 껍질 상백피 기관지 천식을 고쳐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디 버릴 거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우리 집안에 칠형제가 있다고 치세요. 그 중에는 공부 잘하는 아들도 있고 연애 잘하는 딸도 있고 쌈질 잘하는 아들도 있고 어디 도둑질 밀수하는 건달도 있어요. 평소에는 속을 썩어 이놈들 때문에 그린데요. 이웃자고 싸움이 붙어 그중에 건달이 나서서 해결을 해요. 또 집안에 송사가 걸리네. 이 공부 잘하던 놈이 면석이 또는 법원 주사가 돼서 집안을 또 막아주네요. 이 날라리 딸이 또 시집 잘 가가지고 또 돈 있는 놈을 또 연애질을 잘하니까 부잣집 머시매를 또 순진한 놈을 꼬셔가지고 와서 이 친정을 일으켜요. 그러듯이 약초라는 것은 잎줄기, 뿌리, 열매, 꽃 버릴 것이 없더라. 그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뽕잎, 뽕나무 가지, 뽕나무 뿌리, 뽕나무 열매 얘기했지만 그것뿐입니까? 이 뽕을 먹고 사는 게 뭐예요? 누에죠. 그죠? 누에. 그럼 누에를 뭐라게 해요? 늑잠 자고서 기절해가지고 빳빳이 굳은 거 있어요. 백강잠이라 죽은 누에. 그게 고혈압이나 중풍을 고치고 이를 악물고 쓰러진 사람들을 고치는 특효약이고 당뇨병 약이고 정력제예요. 그러면 누에가 그걸로만 끝나냐? 아닙니다. 누에가 뽕을 먹고 똥을 싸죠. 그죠? 누에 똥도 약입니다. 당뇨병의 특효약이에요. 세상에 약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 생활의 재발견이야말로 진정한 약초학을 공부하는 약선 음식을 하는 사람이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될 것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뽕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약선 음식점을 만들 수 있어요. 뽕잎 칼국수를 만들어요. 뽕나무 줄기를 넣어서 거기에다 각종 동물성 음식을 같이 넣고 하면은 잡내가 없어지고 그 손님들의 신경통, 지절통, 혈압, 당뇨에도 영향을 줍니다. 뭐 물론 상심자 오디를 그렇게 비싼 걸 줄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이렇단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이렇게 약초라면서 잎줄기, 뿌리, 꽃,
열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자란 누에까지도 버릴 게 없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약선이라는 것은 눈을 돌려보면 무궁무진하더라. 또 식물이 사는, 식물의 습지에 사느냐 아니면 마른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약선의 종류가 틀려지는 거예요. 습지에 사는 거 아까 얘기했죠. 갈대뿌리 같은 거, 그리고 공원에 있는 맹문동 뿌리 같은 게 약선에 쓰일 때는 갈대뿌리 같은 건 맛도 담백하고, 여러분들 육수 내고 할 때 갈대뿌리 좀 넣어보세요. 맛이 기가 막혀져요. 그리고 마른 곳에 사는 식물이 야관문 같은 거, 삼지구엽초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고, 바나나 페문은 약선 음식에는 안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약초를 공부할 때는 뭘 애울려 가지 말고 생김새를 가만히 뜯어보세요. 여기 고비가 보이죠. 맨 왼쪽이 이게 고비라는 것 같은데, 요 뿌리가 골세보네요. 즉 생긴 게 뿌리가 개벽다구 같이 생겼어요. 즉 생긴 대로 개벽다구 같이 생기다 보니까 뼈다귀하고 같더라 이거예요. 즉 신경통, 관절통, 부러지고 깨지고 한데 쓰는 약재가 생긴 대로 우리 몸에도 작용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또 가운데 보면 이게 우슬이에요. 우슬. 사람의 무릎팍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리 삭신이 다리가 아프고 할 때 우슬을 넣어서 많이 해 먹어요. 우슬하고 진해, 닭에다가 우슬 진해를 넣어서 달여서 민방에서 많이 쓰죠. 실제로 효능도 좋고, 진해 같은 경우는 제주산 그 현무암에서 난 진해 같은 것들이 아주 품질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다리가 아파서 맨날 막 쩔룩거리고 아프고 한 사람들한테 민방으로 쓰이는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각종 씨앗들이 있죠. 씨앗은 뭡니까? 이것들이 다 자자가 들어감으로써 아이들을 낳게 하는 불임증에 쓰일 수 있겠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 새신이라고, 이게 쪽돌이 풀인데 이런 뿌리 같은 것도 다 약에 쓰이고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가고, 밑에 가시덩풀 있죠. 가시를 봐서는 이거는 약성이 분명히 손끝 발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출하면서 사물에 대한 보는 시각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약선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배합을 함에 따라 힘을 더 강하게도 하고 과격한 독소를 억제하는 이런 기능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약선학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2달, 3달 해도 안 끝나요.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사물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원님한테 반드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쓰는 것을 단행이라고 해요. 약재를 삶 하나만 쓴다, 또는 귤껍질 하나만 쓴다, 대추 하나, 대추차, 대추 하나만 썼어, 그걸 단행이라 한다. 한 가지만 쓴다, 약선에서, 그걸 단행이라고 하고, 옥삼탕이라 독삼탕, 즉 삶 하나만 쓸 때 독삼탕, 과채일물탕. 과채가 뭐냐면 참외꼭지예요. 여러분들 참외꼭지도 약입니다. 약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참외꼭지가 충농증이었어요. 그걸 참외꼭지를 모았다가 프라이팬에 한번 덮어서 가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충농증이나 이런 거 있을 때요, 대롱으로 해서 코로 휙 들이마시고 아주 누런 코가 한없이 나와요. 그리고 당뇨에도 쓰고 그렇게. 또 귤비닐물탕이라 귤 껍질을 하나를 달여서 먹으면 살 빼는 데도 쓰고 소화제로도 쓰고 가슴 답답증에도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다, 즉 같은 작용을 하는 거, 작용이 같은 약재를 또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무황백은 생략하고 인삼하고 감초를 같이 따뜻한 성분을 같이 써주는 경우가 있어. 한결 효과가 좋더라. 상사, 효능이 같지 않은 약재를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황기하고 복령 둘 다 몸에 엄청 좋아요. 황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닭에다 넣어서 먹고 그리고 몸을 기운을 올려주고 하는데, 복령도 기운도 올려주고 하지만 오줌을 나가게 해주는 작용을 해요. 땀을 위를 튼튼하게 하고, 즉 하는 역할은
소변을 배출도 시키면서 또 환기는 위로 올려줌으로써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고, 기를 올려주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줌으로써 약의 효과, 약선의 효과를 배가시킨다. 즉 황비와 복려는 약선 음식에 넣어도 하등의 문제가 안 되고 맛은 무생무치 무미하므로 약선에 써도 아주 좋다. 그리고 상외 과격한 약성 독성을 제거한다겠는데 식재로 쓸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고 생강을 쓰는 것을 즐기십시오. 모든 물고기와 관련된 독, 그리고 모든 음식물에서 오는 부작용을 생각만치 잘 잡아주는 게 없어요. 부자독이라든지 반하독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뭐 생선과 관련된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일식집에 가면은 생강 같은 거 왜 이거 해서 쫙 얇게 슬러시해서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걸 먹으면은 어독이 다 풀리거든요. 그리고 또 생강을 해서 먹으면 위장이 건위작용이 있어서 딸꾹질 나고 트림 나는 거 있죠. 생강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상쇄, 독을 없애준다. 독을 중독되는 이런 상쇄작용을 하는 거, 상반작용을 하는 거, 이런 건데, 이거는 쓸 일이 없고 약성에서는 쓸 일도 없고 알 필요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알고 약선을 배우자. 여러분들 가장 갈급한 것은 어디에다 뭐를 레시피를 넣어서 뭐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알려주기로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도 여러 선생님들이 취급을 하므로 저는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장 본론이 되는 이 오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것만 배우면 여러분들이 약선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고 약선의 기초가 다 이루어진다 하겠죠. 요거 하려면 머리가 조금 아프니까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오행을 오늘 확실하게 마스터하는 걸로, 오행과 관련된 오행 생식 얘기도 해줄 것이며 동서남북도 얘기해 줄 것이며 오행과 관련된 여러 오장육부도 얘기해 줄 것이며, 그리고 오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날짐승, 들짐승, 그리고 초근목피를 얘기해 주면서 약선에 대한 기초를 하고 뒤에 가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처방들을 약선에 적용할 수 있는 쌍화탕이나 총명탕 같은 걸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 10분간만 좀 쉬시고 정확히 16시 오후 4시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세요. 예. 자, 네,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